일본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한다는 최첨단 이동수단을 일본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없는 자전거 천국 일본이라는 지적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6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도 있고 헬멧 착용은 안 해도 된다로 교통규칙이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차도의 좌측이나 자전거 전용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최고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설정하면 보도로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헬멧 착용이 의무였고 달릴 수 있는 길은 차도뿐이었습니다. 이런 규제를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환경에 부담도 거의 없는 전동 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본 방송에서는 아나운서들이 직접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탑승하고 달리면 된다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여러 단체들은 전동 킥보드를 잘 탑승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킥보드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열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도 킥보드 교실을 열어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에 바쁜 상황입니다. 킥보드 공유업체들은 이미 중국산 전동 킥보드를 수입해서 각 수천 대씩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에 전동 킥보드를 배치해서 헬멧도 없이 누구나 신나게 달려보자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외면하고 자전거만 끌고 다녀서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유일할 정도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거부할 정도의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규제와 통제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대부분 자전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돈을 내고 조금은 위험한 전동 킥보드를 왜 타느냐라는 의식이 뿌리 깊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를 거리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고 일본인들의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민성 때문에 전동 킥보드 활용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검토가 일본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정도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동 킥보드 활성화에 충격적인 요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많은 반대와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면허나 헬멧 등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고등학생도 달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저명인사들은 규제 완화를 미친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발표가 면허가 없어도 된다, 헬멧도 필요 없다, 킥보드를 많이 이용해서 신나게 달려라라는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시속 6km 이하는 보도로 달려도 된다라는 허용은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애완견을 많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접촉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킥보드 때문에 외출이 무서워졌다는 비판입니다. 여성단체 등 일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시속 30km로 언제든지 이용하게 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로 신나게 도로나 자전거 전용로로 달려보자라고 우르르 몰려나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자전거도 전용도로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도나 골목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저기서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고 옆으로 쌩하니 지나가게 될 것이다. 보행자도 위험하게 되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경찰보다 수백 배나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매년마다 수천 건의 킥보드 관련 체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규칙은 저리 가라는 엉망진창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일본 내 고등학생들이 모두 전동 킥보드를 타자라고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일본 경찰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교통 통제를 강화하겠다. 보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시속 6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신호등 무시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만엔 이하의 벌금, 휴대전화의 사용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협박성 발표의 현재 분위기는 언론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다 풀렸다, 본격적으로 달려보자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핫한 주제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연일 킥보드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동 킥보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도리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킥보드 공유업체의 앱이 이러한 면허 인증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10배까지 사고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도 통행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인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은 절대 운전금지이며 16세 미만인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 보호자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주의 의무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금지부터 안전모 착용까지 강제됩니다. 음주운전도 안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이용객이 헬멧도 없이 2명이 함께 탑승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대 학생 3명이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버스를 들이박은 적도 있습니다. 10대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21년 628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증가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올해 4월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의 전기 킥보드 대여 금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90%의 파리 시민이 금지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파리는 2018년에 전기 킥보드 공유를 받아들인 유럽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200여만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지만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파리시가 이를 근거로 올 9월 1일까지 시내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게 사업 철수를 지시했고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이런 결정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한국도 킥보드 공유 사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뿐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의 많은 도시가 전동 킥보드 이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허가 대여 업체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이면서 대여용 킥보드를 14,500대를 9,000대 이하로, 중심가에서는 3,000대 이하로 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야간 운행도 금지시키고 탑승자 연령도 높이고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차하면 대형 사고가 나서 일찍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동 킥보드가 일본의 거리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자전거만 고집하던 일본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시속 30km로 달려보자라고 신이 난 고등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